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오늘은 8일편 17장에 대한 내용을 할 차례입니다. 8일편 17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공이 초하루 제사에 쓰는 희생양 즉 재물을 없애려고 하자 공자가 말했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좋아하느냐? 나는 그 예를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공이라고 하는 그 공자의 제자가 초하루 제사에 쓰는 그 희생양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사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그 제자의 본명입니다. 이름이 사입니다. 자공아, 너는 그 양을 좋아하느냐? 나는 그 양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예를 더 좋아해.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공자는 그 제사의 형식을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공은 실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희생양, 즉 재물을 줄이려고 했지만 공자는 그 형식 안에 담긴 의미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글의 제목을 저는 물질보다 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붙여봤습니다. 이런 말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에서 한자어를 좀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내용을 보면 자공이 욕이란 얘기는 뭐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라고 하는 얘기는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뭐를 없애려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삭이라고 하는 얘기는 매월 초하루에 천자나 제후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는 고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라고 하는 얘기는 의라고 하는 얘기, 의. 그 다음에 희양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희생양. 희양이라는 얘기는 희생제물, 희생양, 제사 때 쓰는 양, 물질적인 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물질 또는 양, 이것을 갖다가 희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사 때 양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도 보면 제사 지낼 때 하느님한테 양을 갖다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희생제물로 많이 쓸까요? 양은 온순합니다. 양은 참 온순하고, 그 다음에 복이나 기람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제물로 적합하다고 옛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희생제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공이 고삭, 제사 때, 초하루 제사 때 쓰는 희생양을 없애려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공자가 말했다. 사야라는 얘기는, 사야라고 하는 얘기는 사야, 다시 말하면 자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공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공아. 그 다음에 여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애는 좋아하다, 사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좋아하느냐? 기라고 하는 얘기는 그고, 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희생제물로 쓴 양이기 때문에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야, 너는 너가 이입니다. 애라고 하는 얘기는 좋아하다, 기라고 하는 얘기는 양이라는 얘기는 양. 사야, 너는 그 양을 좋아하느냐, 그 양을 아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얘기는 나지요, 나는 애라고 하는 얘기는 좋아하다, 나는 좋아한다. 기라고 하는 얘기는 얘는 얘니까 나는 그 얘를 좋아한다, 나는 그 얘를 아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자의 뜻은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자는 자공이 제사의 희생물을 없애려고 하는 행동의 실용적 동기를 비판하면서 그로 인해 얘가 사라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을 공자가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공자가 제사를 단순히 물질적 희생이 아니라
인격과 도덕 그리고 사회적 질서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제사에서는 풍성한 그 양이나 재물의 양이나 값비싼 재물보다도 그 절차와 태도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가짐이 더 큰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공자는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덕성과 이해를 기르고자 했으며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덕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에 집착하면 본래의 의식적 가치가 흐려지기 때문에 외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가치와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글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현대는 외적인 재물이나 물질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이 되는 올바른 가치와 예의, 다시 말하면 내면의 덕성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돈, 명예, 성공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본질적인 인격과 도덕적 기준을 잃기가 쉽습니다. 공자가 나는 얘를 아낀다, 나는 얘를 사랑한다 라고 한 것은 제사에서 비싼 재물이나 양을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희생양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그 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올바른 절차와 그 안에 담긴 진심,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그 교육에서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육에서는 때때로 겉으로 보기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절차나 형식이 쉽게 생략되거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월요일 날마다 아침조회를 했습니다. 이 아침조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거나 학교 행사의 전통적인 절차를 따르는 그러한 예들이 많았습니다.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 낡았다거나 옛것이라든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생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식들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의미, 교육의 정신을 몸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형식 자체를 고수하자는 보수적인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교육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와 의미가 실용성이라는 이름하에 쉽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궁이 양을 없애려고 한 것은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공자는 그 너머의 정신, 다시 말하면 전통을 존중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사회적 약속을 지켜나가는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대교육에서도 이러한 균형 감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단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교육이 본래 지향해야 될 인간됨, 공동체의식, 도덕성, 문화적 전통과 같은 가치들이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식은 많지만 품격이 없고 뿌리가 약한 인간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은 결국 형식을 통해 정신을 기른다는 깊은 교육 철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든 반복된 형식 속에서 학생은 질서와 배려, 존중을 배웁니다. 전통을 지키는 일이 단지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자의 말은 오늘날 교육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8일편 17장 물질보다 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